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리튬 1타전지 시장, 그리고 이 시장의 주요 기업이죠. 비츠로셀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시장 보고서도 있고 기업 리포트, 또 CEO 인터뷰 내용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분석 목표는요. 이 빠르게 변하는 배터리 시장 속에서 리튬 1차 전지가 가지는 중요성, 또 성장 가능성 이런 걸 좀 확인하고요. 특히 비츠로셀, 이 기업이 어떤 경쟁력으로 미래를 준비하는지 그 핵심을 딱 짚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리튬 1차 전지가 정확히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가는 게 좋겠네요. 아시는 것처럼 한 번 쓰면 재충전은 안 되는 배터리죠. 그렇죠. 일회용.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10년 이상 아주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그 리튬 염화 티오닐, LiSOCl2 전지 같은 경우는요. 영하 55도에서 영상 85도, 또 고온 전지는 무려 180도까지. 이런 극한의 온도에서도 아주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이게 최대 강점이에요. 와, 영하 55도에서 180도요? 그 정도면 정말 특수한 환경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주로 쓰이나요? 네, 정말 다양합니다. 일단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스마트 미터기, 그러니까 전기, 수도, 가스 계량기죠. 여기에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군용 통신 장비나 야간 투시경, 유도 무기 전원 같은 국방 분야, 여기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군용. 네. 그리고 석유나 가스 시추 장비 모니터링, 또 의료기기 쪽으로는 심박 조율기 같은 거요. 그리고 요즘 정말 많이 늘어나는 사물 인터넷, IoT 기기나 원격 센서에도 필수적이고요. 범위가 아주 넓죠. 그렇군요.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쓰이네요. 시장 규모는 어떤가요? 계속 성장하는 추세인가요? 네,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한 292억 달러 정도였는데 2032년에는 이게 445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걸로 예상돼요. 연평균으로 보면 한 4.8% 정도 성장하는 거죠. 아무래도 스마트폰 같은 휴대용 기기들이 계속 늘어나고 또 IoT 기기 증가세가 워낙 빠르니까요. 이게 주요 성장 동력입니다. 특히 북미 지각이 기술 혁신도 빠르고 수요도 높아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회용이라는 특성 때문에 결국 폐기물 문제 또 재활용 관련해서 환경적인 부담이 좀 있겠네요. 이건 좀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중요한 과제고요. 자, 그럼 이제 핵심 기업인 비츠로셀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1987년에 설립된 회사니까 꽤 오래됐네요. 네, 역사가 있죠. 리튬 1차 전지 전문이고 특히 그 LiSOCl2 전지 분야에서는 세계 3위라고요. 프랑스 사프트, 이스라엘 타디란 다음이라니 대단한데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1위고요. 이 LiSOCl2 기술력이 비츠로셀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3위, 국내 1위. 이 정도면 기술력은 확실하네요. 매출은 주로 어디서 나오나요? 매출 구조를 보면요. 스마트 그리드 쪽이 가장 큽니다. 한 54%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방산 분야 24%, 그리고 석유가스 쪽이 16% 정도 됩니다. 상당히 다각화되어 있죠. 네, 균형이 잡혀 보이네요.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망도 상당히 밝습니다. NH투자증권 분석을 보면 2025년, 내년이죠. 매출 한 2,550억 원, 영업이익은 6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전년 대비 각각 21%, 15.6% 성장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올해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어요. 특히 방산 부문하고 고온전지 수요가 늘었고 또 환율 효과도 좀 보면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냈습니다. 실적이 꾸준히 좋다는 건데 이걸 이끄는 구체적인 동력, 그러니까 성장 엔진은 뭘까요? 단순히 시장 전체가 커지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 요인이 아주 잘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그리드 투자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특히 미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계획, 이게 북미 시장 강자인 비츠로셀에게는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거죠. 아, 미국 시장이 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K방산 수출이 요즘 정말 잘 되고 있잖아요. 국내 방산 기업들이 해외 수주를 늘리면서 이들한테 배터리를 공급하는 비츠로셀도 같이 성장하는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특수한 요인도 있는데요. 인도 같은 특정 지역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군수용 앰플 전지 수요가 급증했어요. 이게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고출력을 내는 특수 배터리거든요. 앰플 전지요. 처음 들어보네요. 네, 좀 특수한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또 지능형 무기 체계가 확산되면서 열전지 사업도 빠르게 크고 있습니다.
화학 반응열로 전기를 만드는 건데 이것도 성장 동력 중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석유나 가스 규제 완화 가능성도 이 고온전지 수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말 다양한 동력이 있네요. 방산, 스마트 그리드, 석유 가스까지. 아까 말씀하신 미국 스마트 미터 기업 자일럼과의 계약건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게 1,800억 원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인데요. 이게 앞으로 북미는 물론이고 유럽 시장에서 비추로셀의 입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아주 중요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CEO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2017년에 공장에 큰 불이 나서 완전히 다 타버리는 엄청난 위기도 겪었더라고요. 네, 정말 큰 위기였죠. 근데 그걸 불과 1년 만에 스마트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더 크고 더 안전하게 공장을 다시 지었다는 게, 와, 정말 대단한 저력인 것 같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네요. 맞습니다. 그 위기 극복 경험이 오히려 회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미래를 더 철저하게 준비하게 만들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경험이 미래 전략 수립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사업 외에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현재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1차 전지 사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업 영역을 넓히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인데요. 첫 번째는 리튬 2차 전지 소재 개발입니다. 아, 2차 전지요? 1차 전지 회사가? 네. 캐나다의 스타트업 메이크센스라는 곳과 협력해서 실리콘 응극제를 개발 중이에요. 이게 기존 흑연 응극제보다 에너지 용량을 훨씬 크게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거든요. 연말쯤에는 샘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로 주목받는 초박형 리튬 포일 연구 개발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리튬 포일까지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상당히 공격적으로 움직이는군요. 그럼 두 번째 방향은 뭔가요? 두 번째는 리튬 공급망 확보와 재활용 사업입니다. 이게 또 중요하죠. 올해 초에 리튬 메탈 전문 연구소를 설립했고요. 지금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리튬 인곳을 자체 생산, 그러니까 내재화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폐배터리나 사용하고 난 유정 같은 곳에서 리튬을 직접 추출하는 기술, DLE라고 하죠. 이런 리튬 확보 및 재활용 기술 연구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아주 확실하게 준비하는 모습이죠. 1차 전지 강자가 2차 전지 소재 개발에 리튬 확보까지, 이건 상당히 흥미로운 전략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점을 주목해 볼 만할까요? 투자자 관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추로셀이 2024년부터 3년간 별도 기준 당기 순이익의 최소 20% 이상을 배당하겠다는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어요. 오, 20% 이상이요? 네. 그리고 바로 이번 달 2025년 6월 안에 기업 가치 재고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외국인 지분율도 한 29.4% 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이런 걸 보면 주주들과의 신뢰를 쌓고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도 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리튬 1차 전지 시장은 특정 산업 분야의 수요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비추로셀은 이 시장의 강자로서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와 리튬 재활용이라는 신사업으로 미래 성장 동력까지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분석 내용을 종합했을 때 비추로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역시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이 1차 전지 시장에서의 확고한 시장 지위.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둘째는 스마트 그리드, 방산, 석유가스 같이 여러 전방 산업으로 수요처가 다각화되어 있다는 점. 이게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이 되죠. 셋째는 미래 신사업,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나 리튬 확보에 대한 과감한 투자. 미래를 보고 움직인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주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 방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라든지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또 특정 산업의 정책 변화 같은 것들은 계속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리튬 1차 전지. 우리 주변 곳곳에 정말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재충전이 안 된다는 점, 또 환경 문제라는 숙제를 안고 있죠. 그런데 비추로셀처럼 1차 전지 기술은 계속 고도화하면서 동시에 2차 전지 소재 개발과 리튬 재활용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전략, 이게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다가올 이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이런 기업들의 역할이 또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리튬 1차 전지 시장과 빛으로 세레도에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분석에서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